부총리님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들어가세요. 아까 네 가지 대안 중에 왜 자꾸만 소득 대체율만 50%라고 50% 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것도 부총리님 같이 국회에 제출해줬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니 예? 아니 내년도에 뭐 강원도지사 출마하신다고 그러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예? 의원님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시을 출신 국민의힘 소속 유해동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시지만 편의상 부총리로 호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네. 우리 국민연금이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고갈되겠죠? 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갈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추계한 대로는 2057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2차, 3차 때는 2060년, 네. 4차 때는 57년. 네.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 분석에 의하면 2054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가 60년, 57년, 54년 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 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그 고갈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죠. 네,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2018년 그 제4차 재정 계산의 추계 기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추계 기간이 몇 년이죠? 추계 70년입니다. 70년. 예, 70년. 그죠? 예. 자, 보건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이요 재정 전망 최종 연도인 2088년이에요. 2088년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액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표에 나오신 것처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개별 연도의 그래프고요. 이것을 누적한 것을 총 합치면 저는 이 숫자가 저한테는 실감이 안 오는데 1경 7천조 정도 됩니다. 물론 의원님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입니다.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지금 현행대로 갔을 예.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현행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뭐 나라가 거의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70년 뒤 누적 적자액을 1경 7천조라는 사실을 정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예,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건 되게 위험한 숫자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몇 차례 개혁안이 있었고요. 현실에 맞게끔 되게 제도 개선과 개혁이 있어왔기 때문에 사실 70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현행대로 갔을 네, 때, 현행대로 그죠?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거는 제가 네. 보기 현실적이지가 않아서요. 그렇죠. 네네.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이건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고갈되라고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보험료율도 올리는 걸로 같이 아니, 대통령께서 공약은 보험료 인상 없이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2018년도에 내놓은 대안입니다. 그죠? 네네. 사지선다형이에요. 네. 이 사지선다형 만든 이후에 정부 안에서 더 진척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 저 정부가 이 네 가지 대안을 만드냐고 무지나 애를 쓰면서 다양한 의견 쓰면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이 국회에 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논의를 좀 진전을 시켜주시죠. 그 네 가지 아니라는 게요. 네 가지 아니라는 게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 유지안입니다. 제일 적극적인 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 유지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그런 1경 7천조 원이라는 적자가 난다고요. 예. 그러면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현행 유지를 원한다면 이 네 가지를 국회에다 던지셨어요. 예?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예전의 정부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 가지 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에 현행 유지를 원한다고 하면 기금 고갈이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의원님 더 잘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가지 안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현행 유지하는 논거는 다른 대안하고의 어떤 비교성을 위해서 하나의 기본 토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나머지 세 개 안이 대체율이라든가 보험료를 다 변동시키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조합으로. 부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는데 일경 7천조 원의 빚더미를 떠안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아니요. 이 정부의 인식이 저는 너무 한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지금 이게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그러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을 차질 없이 나눠줄 방안이 있으세요? 예, 제가 보건대는 의원님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저는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아무 변동 없이 소득 대체율만 높인다는 전제라면은 지금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적자폭이 점점 더 빠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낸 안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 유지안이라고요. 저는 지금 5년에 한 번씩 1%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2021년부터 45%로 하는 것이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쫓기니까 부총리님하고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 한 가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미래 세대한테 국민연금을 차질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 있어요? 예, 의원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네 가지 대안도 그런 대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네 가지 대안 중에서 현행 유지안이 정부가 가장 적극적인 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대안을 동일하게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 현행 유지안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하고 비교해 준 거로서 제시가 됐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안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네 가지 대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은 다른 조합의 대안. 그럼 무책임한 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정부도 고민을 해가지고 네 가지 대안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7가지, 10가지 대안 내놓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고갈도 문제지만요. 이 연금 문제는 세대 간의 불평등 심화가 큰 문제입니다. 28세에 취업을 해서요. 매달 300만 원을 번다는 가정을 하고 65년생과 95년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둘 다 월 27만 원씩 총 9,7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그런데 65년생은 월 119만 원을 받고요. 95년생은 월 85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가 30년 뒤인데도 95년생은 65년생보다 월 33만 원을 적게 받아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돈의 가치는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95년생은 65년생보다 약 한 1억 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 가정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가 이런 사실을 미래 세대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설립될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여건이 바뀌었고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지급률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경우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소득 대체율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정부가 왜 이 대응 미래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눈치를 보시냐 이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분노한 미래 세대가요. 이런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는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저는 이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워낙 세대 간의 이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층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대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 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이미 18년 10월 달에 벌써 2년 반 전에
국회에다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 논의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지금 정부의 할 역할을 지금 국회에다가 또 밀었다 이 얘기죠. 좋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안 올리는데 어떻게 10%씩 더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설계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없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 정말 가능합니까? 예, 왜냐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이 국민연금 자체만 보면은 이제 소득 대체율 50%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답만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보험료를 안 올리고 10%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매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보험료율이 함께 같이 조정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정부가 국회에다 제출한 4가지 안에 보면은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아니 제가 안도 지금 같이 대통령 들어가 발언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10% 올리는데 보험료율 증가가 없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0%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국민연금만 갖고 줄 수도 있고요. 저는 국민연금에 아까 기초연금을 갖다 인상해서 주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대체율이 좀 더 올라가는 거를 답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게 되면 연평균 36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요. 예? 그럼 36조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의원님 아까 이런 현실을 잘 아시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이라는 것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 의원님 대통령 임기가요 1년 남짓 남았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사실상 이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부총리님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들어가세요. 아까 4가지 대안 중에 왜 자꾸만 소득 대체율만 50%라고 그대로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가서 대통령 그 TV 예. 연설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대안 중에는 소득 대체율을 45%로 하면서 총리님. 보험료를 12%라는 대안도 있고요. 소득 대체율을 50% 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어허, 것도 부총리님. 같이 국회에 제출해줬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니 예? 아니 내년도에 뭐 강원도지사 출마하신다고 그러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예? 의원님 들어가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저한테 여쭈셨고요. 저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 이 내용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니 정확하게 알리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전혀 이상한 답변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